너 이거 주거침입죄인 거 알지? 나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. 당신의 억울함과 궁금증을 알려드립니다. 현직 변호사의 본격 유튜브 법률 토크쇼 미스터 변호사 정준영 변호사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바로 주거침입죄입니다. 안정을 보장받아야 할 자신의 집이 누군가에 의해서 침입됐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몰래 엿본다거나 이런 얘기들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. 오늘 의뢰인은 어떤 억울한 사연이 있는지 같이 영상 한번 보시죠. 아휴, 좋을 때다.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3개월. 처음으로 동거까지 했던 연애라서일까요? 이별의 상처가 꽤 오래 가더라고요. 뭐하냐? 오, 야, 오랜만이다. 맨날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진짜. 너 그때 빌려간 외장하드 잘 썼냐? 아, 그때 진짜 고마웠다. 아, 내가 깜빡했네. 나도 깜빡하고 있다가 갑자기 필요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때 너 급하게 빌려주느라 백업도 못 해놨단 말이야. 지금 어디 있어? 바로 갖다 줄게. 그거 우리 집에. 집에 있어? 야, 내가 연락할게. 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꼭 갖다 줄게. 뭐야? 집에 가스 켜놓고 나왔나? 침착하자, 침착. 외장하드가 거기 없을 수도 있잖아. 아니야, 있어. 분명 거기 있어.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미안하다고 새로 하나 사주겠다고 하면 그때 너 급하게 빌려주느라 백업도 못 해놨단 말이야. 돌겠네 진짜. 동거하던 집에서 나올 때 짐을 제대로 못 챙겨 나왔거든요.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친구한테 빌렸던 물건이 거기 있을 줄은 몰랐죠. 잘 지내니? 지금 너무 아련한데? 잘 지내냐? 너 지금 센 척하는 거야? 하지마. 오랜만이다. 오케이, 이걸로 가자. 이렇게 다시 연락하긴 죽어도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. 하지만 통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.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직접 찾아가기로 했어요. 설마 아직도 그 번호를 쓰겠어? 믿져봐야 본전이란 생각으로 번호를 눌렀는데 아니 분명히 거기 있어야 되는데 왜 없냐고. 여보세요? 나야. 누구세요? 진영이? 본론만 말할게. 너 혹시 오늘 우리 집 왔었어? 그게 전에 내가 거기 외장하드를 놓고 갔는데. 너도 와봤으면 알 거 아냐. 여기 그런 거 없어. 그리고 먼저 연락이라도 주는 게 예의 아니야? 갑자기 집을 찾아오면 어떡해. 아니 계속 연락했었는데 네가 안 받길래. 나 연락받은 적 없어. 그리고 지금 되게 불쾌하거든. 야, 그래도 불쾌까지는 좀 심했다. 됐고, 너 이거 주거침입죄인 거 알지? 뭐? 주거침입? 야, 나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지금은 헤어졌지만 저도 같이 살았던 집이고 제 짐을 찾으러 갔던 것뿐인데 이게 주거침입죄가 맞나요?
와, 의뢰인 입장에서는 연락도 안 되고 자신의 물건은 찾아야 되고 답답하셨겠어요. 그래서 그냥 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, 에이, 뭐 전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 집에 그것도 물건 좀 찾으려고 간 게 무슨 범죄야, 무슨 주거 침입이야,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,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십니다. 지금 우리 의뢰인께서 하신 행동은 명백히 주거침입죄가 맞습니다. 오늘은 이 사례와 관련해 가지고 평소 제가 주거침입 사례를 다루면서 의뢰인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, 그 부분들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형법 제319조에는요, 주거침입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. 사람의 주거, 관리하는 건조물,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또한 미수범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. 일단 그렇다면 주거침입죄는요, 어디에 침입하면 성립하는 범죄냐?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주거, 관리하는 건조물, 배, 항공기, 점유하는 방실, 이런 데 침입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. 자, 그럼 제가 첫 번째로 한번 퀴즈 한번 내볼게요. 그러면 여러분, 자동차에 무단 침입해서 앉아 있으면 이거 주거침입죄 성립할까요? 비행기, 배 다 침입하면은 주거침입죄 성립이 되잖아요. 자동차에도 뭐 비슷하니까 거기 무단으로 침입하면은 주거침입죄 성립하는 거 아닌가? 안 됩니다. 어떻게 보면은 이 법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.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19조에 자동차가 없어요. 자동차에 무단 침입하면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아요. 두 번째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, 자기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대요. 마당에만 들어갔대요. 또는 계단에만 들어갔다 나왔대요. 그래서 자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자, 그럼 이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? 뭐 아까 자동차 사례와 빗대어 보면 사실 계단, 마당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겠죠. 근데 여러분, 아니에요. 그래도 주거침입죄 성립해요. 우리 판례는요, 주거침입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호지를 포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위호지가 뭐예요? 그 집에 둘러싸인 마당,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 거거든요. 판례의 표현을 좀 더 빌어보면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, 연립주택,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되는 부분으로서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된다,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반드시 주거, 그 건물의 자기 집, 방뿐만 아니라요, 이렇게 거기에 부수되는 마당, 우리 흔히 말하는 빌라, 아파트의 계단, 복도,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돼요. 그래서 우리 사례, 우리 주인공이 지금 전 여자친구 방에 들어가지 않고요, 거기 계단으로 갔어, 뭐 마당까지 들어갔어, 이래도 주거침입죄의 기수가 됩니다. 그러니까 비록 집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그 계단에 서성거리거나 마당에 들어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또 다른 질문, 어떤 분께서요, 그냥 그 집을 엿보려고요, 창문을 열고 고개만 내밀었대요. 그거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될까요? 성립된다고 봅니다. 학설의 경우에는 약간 대립이 있어요. 뭐 전부 들어가야 되냐, 뭐 일부만 들어가는 거는 아니다, 뭐 이런 대립이 있는데요. 판례의 경우에는요, 그 일부를 침입하기로 마음 먹고 일부만 침입을 했어. 뭐 손도 되겠고 얼굴도 되겠죠. 그런 경우에는요, 이미 벌써 주거침입 기수로 봐요. 뭐 몸 전체가 들어가지 않고 일부만 들어갔으니까 주거침입 미수 아니냐,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 그냥 얼굴만 들이밀을 생각으로 얼굴만 들이밀었다면 그거는 주거침입 기수가 돼요. 그러면 좀 사례를 바꿔서 창문을 이렇게 열고 얼굴을 하나도 안 집어넣었어. 그냥 나는 그냥 밖에서만 엿보려고 했어. 이런 경우에는요, 아쉽게도 이런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단순히 눈빛, 이것만 갖고는 침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 어떤 뭐 보니까 반지하에 살고 있는 여자를 그냥 약간 스토킹하는 남자 같은데 그냥 문 앞에서 쳐다봤다는 거 아니에요. 이건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주거침입 내지는 좀 다른 걸로 좀 중하게 처벌하고 싶기는 한데 그게 안 된대요. 그래가지고 최소한 주거침입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죠.
그래서 그런 경우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. 집주인 아저씨가 세입자 없을 때에 마스터키 같은 걸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집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어요. 이거 주거침입죄 성립 안 될까요? 당연히 됩니다. 여러분, 그 집의 소유자는 그 집주인일 수 있겠죠. 근데 소유자라고 해서요, 세입자의 집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. 이미 벌써 그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은요, 그 사람의 점유가 인정되고요, 그 사람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장해 줘야 돼요. 근데 아무 때나 집주인이 마스터키 열고 들어와? 당연히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죠. 세입자가 만약에 여자분이시고요, 그냥 좀 늦잠 자가지고 샤워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마스터키를 문 열고 들어와서 막 딴 사람이랑 보여주려고 하다가 그러면 이미 벌써 그 여자분은 사실상의 평온은 끝났죠. 그 어디 집에서 자겠어요, 그 어디? 집주인께서는 별 의식 없이 한 행동이지만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호받아야 할 그런 법익이 침해된 거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당연히 처벌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.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징역형도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잖아요. 근데 주거침입 자체가 사실은 큰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거의 벌금으로 가요. 그런데 여러분, 주거침입이요, 어떤 별도의 범죄의 어떤 수단으로 쓰이잖아요. 절대 벌금으로 안 끝납니다. 대표적인 예가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특수절도가 있어요. 특수강도가 있고, 이 경우에는요,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어요. 바로 징역형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벌금으로 끝나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에요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도움이 좀 되셨나요?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. 저는 다음에 더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